어느 성장주든 보면은 이렇게 간다고 쳐요. 이 피크아웃이 여기라고 치고요. 전기차는 15% 후반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왔다가 또 이렇게 가고 또 이런 식으로 왔다가 여기를 또 넘어가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성장주의 궤적이거든요. 추세상으로 어떤 때는 이런 위치를 봤을 때는 이 범위는 감에도 정도로 뽑고 있다. LNF 109%를 그 초창기부터도 그 텀을 다 먹어봤었고 평가 이익이 이만큼 났다가 평가 이익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 지금 같은 현상 미중 무역전쟁 때 19년도까지 거의 60% 70% 빠져도 결국은 그 결을 믿고 간 겁니다. 저는 실전의 경험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부자들의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문종 대표고요. 부자들의 공부방에서 2차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게 많으시잖아요. 2차전지에 대한 뭐 비유나 흔히들 말하는 어떤 그런 정형화된 그런 뭐 얘기들 말고 우리가 이제 투자자로서 매매하는 지속 가능한 어떤 투자를 위한 비유와 어떤 전략 그런 것도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거기 들어오시면은 보다 더 많은 정보와 내용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이제 2차전지에 대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2차전지 성장성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죠. 사실 이제 2차전지가 작년에 굉장한 붐을 일으키면서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6개월 동안 힘든 구간을 거쳐서 과연 이게 2차전지가 될까? 뭐 그런 의구심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뜩이나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실제로 실적이 또 안 좋게 발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그동안에 쌓였던 노이즈들이 진짜 현실이 되고 앞으로 성장이 끝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원론적인 얘기는 사실 뻔하잖아요. 앞으로 좋다, 그냥. 그거에도 저는 마찬가지로 동의하는 바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그 2차전지라고 하는 거는 그 쓰임새가 지금 현재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계속 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먼저 이제 집어서 얘기를 하면 현재는 전체적인 전기차 침투율이 그 글로벌리로 따지면 약 15% 전후 그런 부분이고 물론 이제 지역별로 중국이나 유럽, 미국 그 지역별로 따지면은 격차가 상당히 있죠. 그 드라이브를 건 그 시기와 어떤 그런 속도가 다 다르니까요. 저희 나라가 주로 이제 타겟으로 삼는 그 시장은 일단 현재 누구나 알다시피 미국이잖아요, 지금은. 그 기존에는 이제 유럽이었고 초창기에 중국이 뭐 40% 점유율이 육박하는 그 시대에 갔을 동안에는 우리나라는 거의 배제가 된 상태고요. 중국의 자국의 어떤 그런 보위에서.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큰 자동차 소비 시장인데 거기가 지금 약 10%가 채 안 되는 그러한 수준에 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IRA 뭐 이 수정 법안이 나왔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뭐 CRM이 그런 법안이 나오고 해서 이제 중국을 배제하는 그런 흐름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법안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뭐 정권이 바뀐다고 흔히들 뭐 트럼프가 뭐 바뀌면 어떻게 된다 그러지만은 이 미국 같은 정부는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가는 길은 똑같다. 그렇게 보는 거는 누구나 다 2차전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전혀 의심할 바는 없다.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시세가 역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기회가 되면 또 시세와 연관돼서 왜 이러한 메커니즘이 형성이 되는지는 한번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한 의구심은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은 그냥 배제해 놓고 보셔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차전지 하면은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음, 퓨처엠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는 어떻게 보시고 가장 음. 유망한 포스코 그룹주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2차전지는 셀 3사를 제외하고는 이제 소재 회사인데 소재의 이제 국내 대표는 어쨌든 LG화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포스코 그룹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있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부문이 있고 그 안에 뭐 양극재라든가 기타 기초 소재, 배터리 관련된 그런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리튬이라는 새로운 신사업을 하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는 그 아래 자회사들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뭐 포스코 푸시엠 해가지고 계열사별로 수직 계열화를 지금 굉장히 차근차근히 계획을 갖고 투자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죠. 포스코 그룹 내에서 결국은 그 그룹의 어떤 그 새로운 캐시카우 그리고 성장 그런 부분을 만드는 거는 결국은 포스코 홀딩스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 아래 가장 그 배터리의 쓰임새가 많은 양극재
소재 담당하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 거기에 이제 응급제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두 회사는 어쨌든 포스코 그룹 내에서 원투로는 계속해서 봐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장밋빛 전망에 금방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지금 포스코홀딩스나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가 쉽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쉽게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이게 그 주가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다. 그게 사실 선반영이라는 그 부분을 주가에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주가는 어쨌든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주가도. 근데 지난해 7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강한 어떤 수요에 쏠림이 있었죠. 재밌는 게 뭐냐면은 국내의 어떤 그 주가를 형성하는 그 수급 주체가 크게 세 가지잖아요. 기관, 외국인, 그리고 개인 투자자. 지난해 7월까지, 그러니까 상반기 1월, 2월, 3월 같은 경우는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었고 4월, 5월 달에는 진짜 가네? 그런 식으로 왔단 말이에요. 5월 달에 잠시 조정을 받고 이제 6월, 7월을 통해서 와 하면서 이제 쏠림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간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수급을 보면 전부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세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결국은 7월에 고점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뭐 굉장히 좀 공격적인 매도 리포트, 그리고 공매도와 뭐 연관된 그런 노이즈들도 상당히 좀 많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주가는 지금 현재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고점 대비 지금 거의 반토막 이상 그렇게 이제 돼 있는 상태죠. 그리고 앞으로 뭐 전망도 좋고 한다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거꾸로 갈까? 공교롭게 제가 이제 부자들의 공부방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지난번 영상에서 골파이가 한번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투자자분들께 죄송하게도 지난 주말부터 해서 오늘 폭락이 나오면서 골파이가 본격화가 좀 됐어요. 결국은 가격의 논리라고 보는데 상대적인 가격이 이제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쏠림, 그 심리적인 어떤 그 쏠림의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월요일 개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차전지에. 근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 현상이 가만히 보면 그 수급을 보면은 지난달 중순 이후 12월 중순 이후부터 굉장히 주가가 좀 안 좋게 흘러가는데 매도의 주체는 개인이 좀 많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도 주가는 빠져요. 그러니까 지난해 6월, 7월 달에 슈팅을 줄 때하고는 반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막 올라갈 때 개인들이 막 사서 올라갔고 지금 주가가 빠지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산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가격의 논리가 골팍이라는 그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어떤 그 수급이 그러니까 바스켓에 이제 비어진 바스켓을 조금씩 채우는 그런 과정이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그런 폭락에 가까운 그런 시세 단순히 걱정하지 마셔라 그런 게 아니라 주가는 굉장히 앞에서 급하게 오르면은 급등이 나오면은 결국은 그 과정에 버블이라고 하죠. 그걸 어느 정도 해소하고 새로운 수급의 주체가 들어와서 손바뀜이 나가야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장기 투자할래 하고 이렇게 들어왔던 분들이 한 6개월 참다가 지금 앞에 있는 그 저점을 깨니까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무너지는 자리가 나오니까 겁나서 또 파시고 패닉으로 파시고 특히나 신용 뭐 미수에서 하신 분들은 더 파시고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수급의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이 깨진 거죠. 그동안 계속해서 갖고 있던 개인분들이 파는 거죠. 자기는 계속해서 갖고 믿고 가지만은 이게 머리로는 믿고 가지만은 시세를 보면은 굉장히 겁나잖아요. 그 수요와 공급이 깨지는 시점이 이제 지난 주말부터 본격화가 됐고 손바뀜이 이제 좀 일어나는 초기 그 정도 보고 있어요.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건 리튬이잖아요. 그 리튬이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는 시점 그게 좀 되면은 또다시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만 그 시점이 오기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빠른 수익과 빠른 어떤 변화, 수익의 변화를 투자자로서 좀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 격차가 조금 그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어쨌든 요번에 지금 미국은 굉장히 좀 크게 많이 올라가고 물론 AA 반도체 필두로 올라가고 반면에 그 배터리는 거꾸로 폭격을 맞고 있고 그 중에 또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로 맞고 있잖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는 손바뀜 수급의 본격화가 되기 위한 초기 구간? 보통 이런 거는 제 경험적으로 보면 한 두세 달? 두세 달 정도 안에서 그러한 변화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한 1분기, 2분기 지나면서
실적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서서히 좀 시세로 좀 녹아드는, 현재 이렇게 많이 떨어진 시세를 실적이 안 좋아서 그랬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받아들여지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바닥을 잡는 그런 자리가 좀 되고, 그 과정이 지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렇게 주가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막 너무 힘들고 막 이렇게 그러지만은, 그게 또 3개월, 6개월 그 분기 단위로 주가는 결국은 또 이렇게 변해가더라.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 포스코 퓨처엠이 11월에 엄청난 반등을 음. 해주었잖아요. 또다시 하락을 하면서 이런 탄력적인 반등이 또 나올까? 그래서 이런 흐름이 또다시 나와줄 수 있을까요? 충분히 나온다고 봐요. 지난 11월 1일 날 저점을 찍고, 뭐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퓨처엠, 그게 이제 동시 상한가를 들어가거든요. 한 2박 3일 동안에 거의 뭐 저점 대비 뭐 50% 이상, 60% 그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뒤로 이렇게 좀 굉장히 지겨운 시세. 그게 11월 1일부터니까 벌써 2달 반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됐었죠. 그 중간에 물론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대규모 수주가 나오면서 또 한 번의 희망을 줬었는데, 역시도 그냥 그거를 돌파해서 쫙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또 지지부진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그 심지어 이제 그 거의 11월 1일 날 저점을 위협받는 그런 수준까지 왔잖아요. 물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1월 1일 날 저점을 지난 금요일 날 깼고요. 의구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든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존버해서 한 2, 3년 갖고 있으면 먹는 거야, 뭐는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이 단기적인 어떤 시세에 민감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역배열이라고 하죠. 그동안은 정배열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 주가 하락과 횡보 그 과정을 통해서 거의 지금 이제 그 중장기 이평선이 역배열 수준으로 왔어요. 그 정배열로 뻗어 나갔던 그 시세가 급등한 주식은 그렇게 나가다가 그게 한번 꺾이면 이제 역배열로 이제 접어드는데, 그 역배열로 접어드는 그 수순에서 결국 개인 투자분들이 믿었던 어떤 그런 멘탈, 기대, 그게 확 깨지는 거죠. 그게 지금 시점이거든요. 지난 주말부터 오늘 월요일 날. 그래서 급락이 이제 막 거의 10% 가까운 급락이 나왔고요. 그럼 그거는 이제 그렇다고 그게 나왔다고 바로 V자 반등은 아니거든요. 강한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접어들 때는 쉽게 말해서 그 역배열의 기간이 짧게는 한 두세 달, 길게는 6개월. 그 기간 동안에 바닥이 형성이 돼요. 그 바닥이 형성되는 요인은 뭐냐면 수급이 바뀌는 거예요. 기대에 찼던 개인의 수급이 거기서 다 털리고, 그 가치를 알지만은 그 전체적인 개인의 수급이 너무 많았고 주가의 위치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알면서도 못 들어온 외국인이나 기관 펀드들, 쉽게 말해서 외국인도 우리가 흔히 하는 그냥 외국인 통틀어 얘기하지만은 각 글로벌 지역별로 펀드의 규모는 굉장히 개수도 많거든요. 각자 생각이 일치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다 다르듯이.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기관도 보면은 뭐 연기금, 뭐 사모펀드, 투신, 엄청 많잖아요. 그 개개인의 뭐 어떤 매니저,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의 주체들이 똑같은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떤 펀드는 야, 이거 되게 좀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 지금은. 아무튼 자기네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비싸. 근데 지금은 이제 가격 매매가 생겼어 해서 들어오는 펀드들도 있거든요. 그 과정이 그 역배열의 기간 중에 나타나요. 그걸 우리는 흔히 손바뀜이라고 하죠. 수급의 주체가. 기존까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월등히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대부분의 2차전지 소재 핵심주들은.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 심지어 뭐 그 배터리 관련된 모든 걸 통틀어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기술적 분석이 무너지는 지난 주말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매도가 이제 나오는 시점. 그리고 그 시간이 짧게는 두세 달, 길게는 5, 6개월. 그 기간 동안에 손바뀜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어떤 과정이 나오냐면, 보통 진짜 뭐 이거는 껍데기 회사, 흔히 말하는 그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고 가볍고 그런 종목들은 내리꽂아서 이제 뭐 실체 없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은, 2차전지 핵심 소재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뭐 에코프로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무슨 뭐 1, 2조도 아니고, 이런 종목들은 그런 결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가면은 반대급배의 어떤 그 용수철 탄력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언제든지 나온다. 그게 이제 짧게는 제가 볼 때는 한두 달 내 그렇게 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의 위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포스코 그룹주들의 주가의 흐름은 어떠한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차트를 통해서 짚어드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일봉 차트인데, 물론 이제 일봉 차트를 보기 전에 이제 먼저 좀 큰 그림의 어떤 월봉 차트, 요거를 좀 한번 보시는 게 좀 좋겠다. 일단 현재 지금 이 위치가
월봉상 20선이 이게 딱 무너진 자리죠, 지금. 오늘 이번 이제 무너지면서 이렇게 딱 대음봉이 깔렸는데, 그 전에 보면은 지난 이제 2020년도에 25만 원 바닥 찍고 75만 원까지 확 오른 상태고, 이 앞서서 이제 있던 굉장히 큰 벽이었던 요 자리, 요 40만 원을 이렇게 돌파를 한 상태였죠. 돌파를 하고 여기서 이제 바로 돌파하기 전에 여기도 한번 꺾였죠. 한번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강한 돌파가 나왔죠. 이 종가 기준으로 오늘 이제 39만 8,500원이니까 종가 기준으로 깨졌어요. 자,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주가라는 게 왕창 오르면은 결국은 그 앞에 있던 고가, 굉장히 그 강했던 이 고가, 이거는 이제 저항이라고 하잖아요. 그 돌파된 저항은 그 다음에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야지 그 다음에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 이 자리가 양봉과 음봉이 교차되는 게 35만 원이에요. 여기에 이제 장중고가로 따지면 40만 원이고, 이제 종가 기준으로 빨간 음봉과 양봉 요거를 보면은 35만 원에서 36만 원? 뭐 그런 자리가 돼요. 여기가. 요 자리가. 그 여기 정도 이렇게 되면은 이 올라오는 60선, 까만색 선이 60선인데 요 60선이 그 장기 수급선, 그러니까 월봉의 60선이라고 하는 거는 5년 평균선이죠. 5년. 그러니까 5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좀 이제 뭐 10년 주기, 30년 주기 이렇게 있지만은 4, 5년 단위의 어떤 그 경기 민감 그런 부분들이 많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60개월 평균선, 여기가 이제 요거는 계속해서 타고 올라오죠.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예, 주가는 이렇게 해서 맞추면은 요 자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은 요 자리가 되겠죠. 요 40만 원에서 지지에 대한 기대, 그런 부분과 요 언더 자리, 이렇게. 그래서 40만 원 이하 이런 자리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차트의 위치를 이렇게 보면은 요 자리가 결국은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뚫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선이 돌파가 됐고, 그게 이제 다시 지지가 되는 요 자리에서 언더슈팅 자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요 자리가 결국은 매수의 자리가 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 그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이 가격이 왔다고 덥석덥석 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의 어떤 수급과 이제 전체적인 그 흐름, 그거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어쨌든 지금 미국이 굉장히 좀 크게 많이 오르고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미국이 한번 좀 되게 좀 과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리 무슨 뭐 AI 반도체가 뭐 특수기를 하고 붐이 일고 이제는 AI의 시대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 이상으로 지금 굉장히 좀 고평가,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한 10% 이상은 좀 낮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오르면 오를수록 그 눌림의 어떤 그런 게 앞으로 한 1분기 이내, 그러니까 두세 달 이내에 한번 오지 않을까. 그 시기를 지금 이제 가격은 요 이차전지 뭐 이런 포스코 홀딩스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수렴이 되는 과정에서 가격은 왔지만은 이거를 덥석 사는 그런 것보다는 현금을 들고 있으면 좀 더 좋은 기회? 그런 게 좀 올 걸로 보여져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100% 나는 그 배터리를 갖고 있어 꼼짝달싹을 못해. 근데 종목을 보니까 전부 다 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뭐 에코프로 BM, 뭐 LG에너지솔루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대형주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너무 이렇게 시리에 빠져서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지난해 7월 달에 슈팅을 줬을 때 포스코 홀딩스를 단적으로 예를 들지만은 이게 7월 달에 이렇게 슈팅을 줄 때거든요. 그럼 1월부터 해서 이렇게 슈팅을 얘들을 주는 동안에 삼성전자나 그런 것들은 여기서 버벅 기고 있었다고요. 거꾸로. 현재 얘처럼. 근데 결국은 주가 사이클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순환을 돌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AI 반도체지 뭐니 해서 이렇게 위에 있지만은 걔들이 여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지나고 보면은. 그리고 현재의 포스코 홀딩스가 요 자리지만은 지나고 보면 또 여기에 와 있고, 그게 주가의 순환이거든요. 성장주라고 하죠. 지속 가능한 성장주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급등을 한번 이렇게 해주면은, 차트상 이렇게 급등을 해주면은 한 번에 이 버블을 해소하는 거, 이 과정을 거치고, 이 버블의 폭은 그때 어떤 시장 상황과 수급의 쏠림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언더슈팅이 더 나올 수 있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적당선은 여기라고 치면은 오버슈팅이 나오듯이, 하락을 할 때도 딱히 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내리는 그 탄력에 의해서 언더슈팅이 나오고, 지금이 그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자리가 결국은 급등 이후에 버블을 해소하고, 그리고 다시 또 이 과정에서 이런 패턴을 또 그리면서 또 가는 게 주가죠. 속성이. 그래서 지금의 이 자리는 이 가격이 여기서 여기가 온들, 여기서 이렇게 온들, 저는 크게 개의치 않고,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만약에 미국이 단기 버블로 꺾이는 시점이 한 1, 2개월, 2, 3개월 내로 온다 하면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겠지만은, 우리 시장은 미리 연초에 매를 맞았기 때문에 미국보다 덜 맞을 수 있다. 그러면 주식은 언제 사느냐? 그때 사는 게 맞다.
이 포스코 홀딩스 포함해서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핵심 소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왔다고 덥석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포스코 퓨처엠도 한번 본다면은 자, 얘도 지금 이제 월봉으로 좀 봐야 되겠죠. 가장 이제 그 우리가 주가를 이렇게 딱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인데 얘도 보면은 주가 월봉이에요. 17년도에 이만큼 오르고 여기 이렇게 빠지고 또 20년도에 이렇게 빠지고 상승을 하고 여기 또 이렇게 빠졌죠. 그리고 22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올랐어요. 자,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이게 과연 여기가 피크아웃이었냐? 이게 전기차 전체적으로 이제 양극재 얘들이 앞으로 100만 톤의 캐파 2030년도까지 그러면 피크아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30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100만 톤의 양극재 그 설비 그거에 대한 매출이나 모든 10년치를 땡겨왔다. 그것도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지금 보면은 리튬 가격에 연동해서 매출했다는 실적 그게 또 이제 증가가 되는 경우와 감소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지금 23년도 기준이니까 앞으로 2030년도에 얘네가 이제 100만 톤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7년 뒤에 리튬 가격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는가? 그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 회사가 성장주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어느 성장주든 보면은 이렇게 간다고 쳐요. 이 피크아웃이 여기라고 치고요. 피크아웃이 업황의 피크아웃이. 그러면 지금 얘는 15% 구간이란 얘기예요. 지금 전기차는 15% 구간이란 얘기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100% 구간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왔다가 또 이렇게 가고 또 여기 왔다가 이렇게 가고 또 이런 식으로 왔다가 여기를 또 넘어갔다가 다시 수렴을 시키고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성장주의 궤적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이러한 하락 이런 부분이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요 하락 요 하락 요 하락. 자, 여기도 보면은 17년도에서 18년도 이렇게 오를 때 이것도 한 500%씩 올랐어요. 에코프로나 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양극재 배터리 관련된 소재들이 17년도 18년도에 많이 올랐어요. 500%씩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 내리는데 거의 한 70%씩 내려요. 60%, 70%씩 내렸어요. 요 구간도. 이거 지금 보면 되게 낮게 보이잖아요. 50%에서 70% 내려요, 여기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60% 내리는 거, 이게요. 요게. 그 지금 현재 보면 고점 대비 거의 한 60% 내렸죠. 자, 여기 보면은 장기 성장주에 대한 이 부분은 요 궤적, 요 화살표 궤적을 계속 이렇게 따라가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뭐 요 하나가 여기가 될 수 있고, 요 과정이 여기가 될 수 있고, 또 요거 지금 현재의 이런 내리막길 요게 여기가 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론 전기차가 지금 현재 침투율이 15%다. 앞으로 갈 길이 많다. 그럼 그 과정에서 전기차만 놓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 사이에 ESS 시장이라는 게 또 본격화가 되는 게 앞당겨지고 있고 로봇 AI 해서 굉장히 좀 많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지금 AI 하는데 AI를 돌리는 이 서버나 여러 가지 그런 그 시스템, 전력이 엄청나게 든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전력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해서 원전을 뭐 다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결국은 거기 필요한 것도 에너지 저장 장치잖아요. ESS. 여러 가지 보면은 지금 현재 전기차 하나만 가지고 대두되는 이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 보여주는 그 확장성 그걸 고려하면 지금의 위치가 뭐 굳이 너무 피크아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냥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냥 얘가 뭐 향후에 뭐 100만 톤이 됐을 때 밸류가 얼마고 그런 거는 저는 솔직히 별로 관심 없어요. 모든 분들이 그걸로 관심을 갖고 가지만은 실제로 그걸 믿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인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존버하고 계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 최근에 나오는 투매 그런 부분도 보면은 대부분이 그런 얘기 듣고 샀는데 이거 지금 주가가 이게 뭐야 하고 겁나서 난 팔래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결국은 그건 비중 조절과 현금 보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투자하고 그런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면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튼 간에 이 자리는 피크아웃은 아니고 지금의 이 자리를 너무 고민하고 그럴 자리는 아니다. 퓨처엠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은 요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얘가 고점을 찍고 요 고점을 돌파하면 새로운 추세잖아요. 여기도 보면 요 고점을 하회를 안 했잖아요. 그럼 다시 또 이게 나오고 요 고점을 돌파해서 새로운 시세가 나왔고 그럼 새로운 시세가 나오기 전에 여기 잠시 머물던 구간 그게 결국은 요 11월 1일 날 저점이거든요. 그럼 11월 1일 날 저점 부근이 또 한 번의 어떤 저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고 물론 이제 그 매도의 쏠림이 더 강하면 이게 잠시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 있지만은 그거는 크게 추세상으로 어떤 위치를 봤을 때는 이런 위치를 봤을 때는 이 범위는 그냥 과매도 정도로 보고 있다. 이 종목을 사서 저 위에서 걸려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샀는데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때 안 팔아서 지금 다시 매수가 부근까지 올까봐 겁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지금의 자리는 여기서 좀 더 현재 가격 대비 뭐 10% 15% 빠진들 그거는 언제든지 그 되돌림을 줄 수 있는 가격대로 진입이 됐다. 너무 이렇게 매몰돼서 현재 시세에만 매몰돼서 너무 속상해 하시거나 그럴 것까지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하락하면서 이대로 계속 들어가도 괜찮을까?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손절도 못하겠어라고 하시는 음. 분들도 많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2차전지 주식을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들고 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현금이 이제 있는 분들은 매수를 이제 좀 고려해야 될 시기로 보는데 그 시기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만 독단적으로 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폐쇄적인 어떤 그런 자본 시장도 아니고 글로벌리하고 같이 연동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봐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일단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은 지금 신고가인데 우리는 못 가고 있어요. 거기에. 그게 결국은 수출 구조 때문에 그러는데 결국은 그걸 맞춰서 가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향후에 그 서서히 맞춰 나갈 거예요. 지금은 이제 수출 구조, 지역별 구조라든가 수출의 편중도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을 못 따라가는 거죠. 앞으로 어쨌든 그거는 맞춰질 거로 보여지고 그럼 2차 전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결이 2차 전지를 전체를 100% 다 갖고 계신 분들이 제일 고민이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막 마이너스 폭이 그냥 계속 확대가 되고 눈만 뜨면 막 그냥 10%씩 막 빠질 것 같고. 근데 지금부터는 동참해서 매도를 막 이렇게 하는 가격? 그런 것보다는 매도를 하고 싶더라도 여기서 떨어지는 그 칼날이 좀 더 이 폭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폭이 나오면 결국은 요거 약간의 바운딩? 그 바운딩의 어떤 그런 부분을 보고 그리고 전체의 어떤 그 흐름 그걸 보고 해도 늦지 않다. 다만 100% 몰빵을 해가지고 갖고 계시는데 정말 내가 견디기 힘들다. 그거는 최초에는 나는 정말 장기 투자해서 갈래 라고 해서 처음에 순수한 의도는 있지만은 시세가 막상 막 10% 20% 터지고 반토막 가까이 터지니까 그게 흔들리는 게 개인의 심리잖아요. 그런 분이라면은 반드시 반등을 할 때 최소 비중 현금을 30% 정도는 챙기셔라. 그게 설령 내가 100만 원에 샀는데 지금 이제 50만 원이라서 마이너스 50%가 됐다고 한들 30% 정도의 현금은 갖고 계시고 나머지 내가 30%를 현금에서 팔았는데 70% 주식이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한들 그거를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시고 그냥 30% 현금은 딱 갖고 계시고 그거를 향후에 제가 볼 때는 한두 달? 두세 달 정도의 미국 시장을 통해서 아마 그 시장의 결이 좀 바뀌는 게 좀 나올 걸로 보여져요. 그거는 제가 부자들의 공부방을 통해서 그 시그널이 나오면은 그때그때 이제 또 한번 잡아드리고 제가 또 강의가 있으면 잡아드릴 텐데 아무튼 그거는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실적인 어떤 개인 투자의 비중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현금이 진짜 없다면은 조만간에 내리꽂다가 반등을 하는 시점 그 시점에서 일정 부분 최소한 20, 30% 현금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현금이 그나마 다행스럽게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도 일단은 대기를 하고 계시는 게 왜 지금 뭐 반도체들이 뭐 팔딱팔딱 막 뛰잖아요. 막 뭐 제주 반도체니 뭐 이오테크니션이 막 그런 것들 신고가 나오잖아요. 혹혹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물론 사서 팍팍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잠시 좀 이렇게 전체를 관찰하는 거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주도 산업이 없어요. 반도체라고는 하지만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것들이 쉽게 말해서 대장주들이 나를 따르면서 굉장히 강하게 막 뽑아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장세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대세 상승인데 그게 없어요. 제한적이잖아요. 거기다 배터리 대장이라고 하는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것들은 거꾸로 신저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이오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이스나 셀트리온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저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 한참 밑잖아요. 시장의 결이 대장 산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주도 섹터가. 미국처럼 엔비디아, 뭐 대만처럼 TSMC 다 연결되는 구조가 미국과 연결이 되잖아요. 매출이. 우리나라는 그 매출의 그 편향도가 아직까지는 중국이거든요. 근데 그 결이 제가 볼 때는 경험적으로 제가 오랜 시간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1, 2분기 내로 결이 바뀐다. 그리고 양극재나 이제 어떤 그 배터리 내에서도 작년에는 누가 뭐래도 양극재 뭐 배터리 통틀어서 대장은 에코프로 형제였어요. 이번에 조정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출발의 바닥점이라고 치면은 물론 다시 대장이 에코프로 형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포스코 형제가 될 수도 있고 그 결이 달라져요.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그 펼쳐지는 그 폭이 또 시간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 현금 20, 30%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고민을 하는 게 현재 시점, 오늘 날짜 기준으로 그거를 이제 전략적으로 갖고 좀 준비를 하시고 양극재 핵심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2017년도 다이슨 혁명으로 인해서 코드리스로 해서 쫙쫙 올라갈 때도 LNF 에코프로를 그 초창기부터도 그 텀을 다 먹어봤었고
일정 비중을 저는 주식을 100% 가져가진 않지만은 한 4, 50% 최소 5, 60% 그건 가져가요. 물론 그 사이에서 고점 대비 물론 제가 고점에 산 건 아니지만은 평가 이익이 이만큼 났다가 보유 일부 이제 실현한 부분에 대해서 그 평가 이익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 지금 같은 현상. 하지만 주식 비중은 배터리에 대한 비중이 한 50% 전후 나머지 현금 또 현금할 수 있는 자산. 그걸로 해서 그때 당시에도 뭐 거의 미중 무역 전쟁 엄청 했을 때 19년도까지 거의 60% 70% 빠져도 결국은 그 결을 믿고 간 거니까. 그 20년도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그 경험을 저는 실전의 경험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1년도, 22년도 박살날 때도 50%씩 빠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결국은 이번에도 정배열과 역배열의 사이에서 성장주는 계속 그러면서 싹트고 성장하고 하거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주도 산업이 지속 성장하는 건 똑같아요. 다만 주도 산업이 성장할 때 대장주군, 작년에는 에코프로 형제, 이번에는 또 에코프로가 될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만 결을 달리해서 그 30%의 현금을 투여할 준비를 하시면은 올해도 투자 성과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 배터리를 비단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배터리 보유를 갖고 계신데 20, 30%의 현금은 다시 또 그 이 반도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그런 섹터가 이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의 평가 손 부분을 어느 정도 케어를 낼 수 있는 거,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쪽으로 투자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어떤 투자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결이 굉장히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